영상에서 확인학습 문제까지 하고 마쳤어야 되는데 이게 있다는 걸 깜빡하고 먼저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서 챕터의 소절별로 확인학습 문제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인 클래스란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했죠. 메인 클래스란 VM이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시작할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뭘 가져야 된다?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메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로 호출할 수 없는 이유는, 즉 객체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바로 호출이 안 되고 객체점으로 호출해야 되죠. 그죠? 객체점으로 호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메인은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스태틱이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것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우리가 메모리 상에 아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고 일정이라는 객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너 뭐 일정에 있는 데이터 확인해봐 또는 읽어드려 출력시켜 뭐 이런 걸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객체의 메소드죠. 그런데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러한 객체 구조의 바깥에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어느 클래스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객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밖에 존재하거든요. 객체와는 상관없는 함수를 우리가 스태틱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VM이 얘를 바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는 객체의 메소드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 지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그래서 메인은 사실은 자기와 같이 따로 있는 스태틱 함수만 바로 부를 수 있지 객체의 메소드는 반드시 new를 한 다음에 객체점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의 주 메인 함수였죠. 그죠? 주 메인 함수. 뭐였죠? 주 메인 함수였나? 우리가 만든 메인 함수. 그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는 일만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방금 얘기했죠. 메인 함수는 객체랑 상관없이 객체 지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별도의 함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뭔가 메소드도 호출하고 객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메인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doit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요 함수 메인 함수의 doit을 통해서 진짜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코드를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어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인은 그냥 이 클래스 안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여기 껴들어가 있는 거죠. 따로 함수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클래스와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함수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1절의 확인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면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절의 1.2절에는 변수와 디스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언과 사용, 그리고 디스의 역할, 이런 내용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는 클래스 안에 선언된 필드가 있고 메소드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필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필드는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 가능하다. 클래스 안에서는. 그래서 마치 클래스 안에서의 전역인 것처럼 쓰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필드와 지역 변수의 구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 first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 메인이 있죠. 그죠?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얘가 우리가 약속한 대로 new 해가지고 my.run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아까 봤듯이 우리가 메소드가 여기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input info도 여기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런을 실행을 해 라는 거죠. 그죠? 너의 런을 실행을 해 라고 런을 불러주면 이제 이 런이 실행되는데 런이 실행될 때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마치 요 런 함수의 변수인 것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이나 id를 썼을 때 이게 클래스에 있는 name과 id다 라고 하는 걸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요. 그리고 input info 불렀을 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input info를 부르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input info에서도 name이나 scan이나 id를 할 때 얘네들이 지금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와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죠. 런 함수 안에서 이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input info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input info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name과 id를 읽어드리죠. 그쵸? 그래서 name과 id를 읽어드리고 그것을 여기 와서 출력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필드를 써서 여기서 입력받은 애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어는 그냥 여기서만 쓰는 지역 변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역 변수가 가진 이름이 밖의 이름하고 같을 때예요. 내가 id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 변수 이름과 클래스 필드가 가지고 있는 id가 충돌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충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컴파일러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겠죠. 지역 변수 id인지 클래스 필드 id인지 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id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가장 가까운 선언을 택해요. 가장 가까운 선언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d는 지역 변수 id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input info에서 id를 읽었습니다. name도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2020 1123 이렇게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name에는 홍길동, id에는 2020 1123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로 와가지고 name과 id를 찍으라고 하니까 id는 뭘 찍어요? 0을 찍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 변수니까. 컴파일러는 이름만 보고 결정해요. id라고 하니까 여기 지역 변수 id네 하고 0을 찍는 거죠. 여기도 id가 있고 여기도 id가 있고 이런 거 컴파일러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름 id인가 보다.
이거는 지금 0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 id에 0이 적혀 있었고 이 id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d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죠. 그렇죠? 그래서 id와 name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2020 11232 적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변수 이름이 클래스 필드의 이름과 동일하면 필드가 가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변수를 우선해서 컴파일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메인에서 아이디가 있진 않았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메인에서 my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name과 id와 scan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할 메모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저장을 해놨고요. 그걸 run한테 주면서 너는 지금 이거의 run이야. 요 객체의 run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my.run 했으니까 my의 run을 시켜라 라고 하니까 my가 이제 나는 이거야 라고 하고 id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0을 넣었죠. 그 다음에 input info에서도 너 이거 가져가서 요 객체의 input info를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this가 이거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ame도 읽고 id도 읽어서 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name과 id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요 id를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항상 메소드를 부를 때는 this라고 하는 애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 this는 뭐냐 하면 이 함수가 수행되는 객체인 거죠. 우리가 my한테 run해라 시켰고 그 run이 또 input info, 나의 input info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 바로 my가 만들었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is의 역할은 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기서 name, scan, id는 다 뭐예요? 이 name도 다 앞에 th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this가 가진 name이에요. this라고 하는 참조가 가리키는 객체의 name. 여기도 this가 가리키는 객체의 id, this가 가리키는 객체의 scan 이렇게 되는 거죠. id는 그냥 id죠. 나의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id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점을 넣어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id가 지역 변수로 있더라도 this의 id를 찍어라 라고 하면 여기서 입력받았던 애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진 필드에 대해서 필드, 지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필드를 참조하고 싶다면 this 점을 붙여서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블록은 이렇게 집합가로로 묶여있는 부분이 블록이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while 안에서도 while 하고 여기다가 int c 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c를 가지고 이걸 쓰는 거죠. 여기서 쓰다가 끝나면 뭐예요? c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뒤에서 내가 다시 for loop에서 int c는 0부터 뭐 이렇게 또 써도 돼요. 동일한 이름을 내가 다른 블록에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c는 이거고 여기서의 c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선언된 블록 변수를 가리키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렇게 쓴 내가 블록 변수의 이름이랑
지역 변수 C가 겹치면 안 됩니다. 지역 변수 이름이 같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름을 같은 걸 쓰시면 안 되는데 지역 변수하고는 같으면 안 되지만 연속해 있는 다른 블락의 블락 변수는 같은 이름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우리가 항상 블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만 쓰는 변수가 있으니까 선언이 가까우면 그만큼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변수가 혹시라도 다른 값을 덮어 쓰지는 않았나, 다른 값, 이상한 값을 갖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변수가 많으면 그만큼 기억해야 될 것이 많아지죠. 이 변수는 뭐고 저 변수는 뭐고 다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 부분을 읽을 때.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선언해주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읽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이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포이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for int i는 scores라고 하면 여기서 scores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int의 배열 scores라고 어딘가 선언이 되어 있겠죠. 그죠? new 해가지고 선언되어 있는 이 배열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읽기만 할 때, 배열을 읽기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int i 콜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어머나 여기도 또 틀렸네요. 이게 scores i가 아니라 i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요 배열에 있는 값이에요. 인덱스가 아니고 값을 한 개씩 가져와서 i라고 하고 그것을 이 밑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foich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재에도 아마 틀렸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i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foich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든 i는 읽기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i는 이라고 해서 뭔가 값을 바꿀 때는 이 foich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배열 표현을 직접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i는 0부터 length까지 이렇게 for loop를 돌려야겠죠. 그래서 foich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요소 값을 읽기만 할 때는 사용 가능하고 가능하면 foich를 쓰는 것이 보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변수의 선언과 사용의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확인학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메소드 코드에서 this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this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this의 역할이 뭘까요? this의 역할이란 그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다. 숨겨진 변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언한 것도 안 보이고 매개 변수로 전달한 것도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숨겨진 매개 변수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파이썬을 배워보신 분들은 파이썬에서는 이걸 아예 숨기지 않잖아요. 그죠? 숨기는 게 오히려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셀프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명시적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근데 자바는 this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전달된다. 그러니까 항상 전달될 걸 뭘 쓰냐. 그래서 이제 숨겨진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메소드에서 클래스 필드의 이름을 쓸 때 앞에 생략된 것은 무엇이다? this 점이죠. 그렇죠? this 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맨날 디스점 쓰려니까 귀찮아서 생략을 해준 거예요. 파이썬은 그것도 다 하라고 하죠. 그죠? 셀프점 안 하면 무조건 그냥 지역 변수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자바는 이 디스를 안 써도 되게끔 생략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클래스 필드와 지역 변수의 차이가 뭐냐, 어떨 때 필드를 선언하고 어떨 때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C에서 어떤 건 전역으로 하고 어떤 건 지역으로 할까요? 할 때랑 똑같죠. 뭐예요? 그 함수 하나 안에서만 쓸 거면 함수 하나 안에서만 쓰고 끝나도 되면 지역 변수예요. 그거는 우리가 클래스 필드로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메소드 여러 개에서 쓰여야 하는 거나 또는 내가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다음에 호출될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변수는 클래스 필드로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값이 기억되지 않아요. 함수가 끝난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지역 변수인데, 내가 한번 호출하고 다음에 또 호출했을 때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값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클래스 필드가 적합하겠죠. 그죠? 또는 여러 개의 메소드에서 쓸 때도 필드가 적합할 것입니다. 지역 변수의 이름이 클래스 필드와 같을 때 그 이름을 지역 변수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범위의 선언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름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범위의 선언을 찾아서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 자체는 컴파일러에게는 의미가 없어지죠. 컴파일러를 거치고 나서 .class 파일이 됐을 때는 이름은 없어지고 뭐가 남는다? 주소가 남아요. 주소가 어디냐?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저장된 값이냐? 이게 바로 이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선언이 지역 변수면 그 지역 변수가 가리키는 지역 변수를 저장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역 변수의 이름이 클래스 필드와 같을 때 클래스 필드는 지역 변수에 의해 가려진다 라고 했죠. 그죠? 가려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의 이름이 가려진다 라고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어떤 문장에서 변수 이름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의 선언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어요. 이름을 만나면 일단 컴파일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변수를 찾는다 그랬죠. 그죠? 가장 가까운 게 블락이면 블락 변수를 가져가고, 지역 변수면 지역 변수를 가져가고, 거기도 없으면 필드를 찾아요. 필드에도 없으면 뭐다? 선언되지 않은 이름이죠. 그죠? undefined id, identifier라고 하는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undefined identifier. identifier는 이름이죠. 그렇죠? 선언되지 않은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컴파일러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름부터 찾아봐요. 있나 없나. 없으면 다음 해서 필드까지 찾아보고 없으면 undefined identifier 에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락 변수를 선언할 때 장점이 무엇이냐? 아까 방금 살펴봤죠. 블락 변수란 내가 코드의 일부분에서만 쓰이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함수가 길어질 때 저 앞에 있는 선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떤 변수인지 찾기가 쉬워지겠죠. 가까운 선언이니까 찾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여기서만 쓰이니까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 이름은 없어지니까 이름의 개수를 줄여서 코드를 읽기를 더 쉽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 찾기도 쉽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변수와 선언과 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좀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좀 등장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